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시간부터는 노사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관계 파트에서는 근로 시간 관리와 노사 관계 관리 제도, 그다음에 단체 교섭 제도, 그다음에 노동쟁의, 이렇게 크게 4개 파트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이 근로시간은 노사관계 또는 이제 근로계약상의 아주 중요한 이제 근로 조건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근로한 시간만큼 그 비용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 측이나 근로자 측에서 이 부분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이제 근로 시간은 단체 협약이나 어떤 이제 취업 규칙 등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근로자를 그 고용하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 동시에 이제 비용 발생 시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육체적, 정신적인 구속 시간이 될 거고, 이제 동시에 근로소득의 발생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에 어떤 대기시간,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불가결한 시간을 더한 것을 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작업에 필요한 불가결한 시간은 해당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뭐 어떤 해야 될 어떤 그 업무라든가 일이라든가 사전 준비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작업에 필요한 불가결한 시간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시간들을 다 더해서 이제 근로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은 정상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정상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 사업체에서 어떤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으로 정한 정상 근로일, 그러니까 이제 주휴일, 뭐 취업 규칙상의 어떤 휴일을 이제 제외한 이런 정상 근로일에서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과 근로 시간은 이제 정상 근로 시간 이외에 이제 연장 근로 시간, 뭐 휴일 근로 시간 등 정규 근로 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초과 근로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정 근로 시간에 보면 이제 뭐 1일, 1주, 한 달 뭐 이런 단위가 있는데요. 이제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1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일이라 함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이제 의미를 하죠. 근데 이제 일단 저희가 일을 하는 이제 근로 시간에 비춰서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자, 오늘 뭐 어떤 10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을 해서 다음 날 뭐 10시까지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구로 보자면 24시를 지나 역일상 이틀에 걸쳐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이는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로서 하나의 근로로 간주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이틀에 걸쳐 있으면 전날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근로로 보는 겁니다. 이틀에 걸쳐 있다고 전날 그 다음에 24시가 지난 다음 날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전날 10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면은 24시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 근로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총 16시간의 그 초과 근로를 한 거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업 시간은 이제 작업의 어떤 시작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틀에 나눠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전날은 이제 작업 시간이 10시에 시작했으니까 총 14시간. 이 중에 이제 우리가 하루 근로 시간이 8시간을 제외하면 초과 그 근로 시간이 이제 6시간이고요. 다음 날은 이제 10시까지 했으니까 10시간 중에 기준 8시간을 빼면 이제 2시간. 그래서 총 초과 근로 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이 돼서 훨씬 적은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1일이라고 하면 그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 끝나는 날까지 하나의 그 날로 간주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주라 함은 이제 반드시 어떤 일요일부터 토요일 아니면 또 월요일부터 일요일 뭐 이런 식으로 딱 구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이제 취업 규칙 뭐 이런 데서 정한 어떤 특정일을 이제 기산일로 해서 그 일주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보통 취업 규칙 같은 데서 이제 정하지 않으면 이제 보통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이제 뭐 그 기간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럼 이제 기준 근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근로 시간은 이제 우리가 1일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시간을 어떻게 초과해서 근무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이런 금지 조항이 아니고요. 그 기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 어떤 이제 연장 근로 가상 수단을 계산하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서의 기준 근로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기준 시간을 정해 놓은 거고요.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자의 어떤 지위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휴게 시간은 이 기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은 우리가 법정 기준 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어떤 시간, 이건 이제 뭐 실제 근로하는 시간과는 이제 상관이 없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 또 이 시간의 기준으로 이제 시간급 통상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어떤 이제 기초 자료가 되는 그런 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달 근로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근로 시간은 우리가 통상 임금 산정을 위한 어떤 이제 기준 근로 시간이고요. 그 산정 방식은 이제 어떤 기업의 유급 주휴일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근거가 이제 각각 좀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43시간, 226시간, 209시간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각각 그 근거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밑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각각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근로시간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제 근로시간은 출근한 시간, 이제 우리가 기산점이라고 얘기하고요. 퇴근 시간, 이제 마감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근한 시간, 퇴근 시간이 이제 근로 시간이 되겠고요. 그 근로 이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모든 회사가 이제 공통적인 건 아니고 이제 회사별로 이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이제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출근과 퇴근에 대한 이제 계산 방법은 이제 그 출근부, 또 연장 근로 기록부, 근무 상황부, 근무 실태부, 근로시간 계산기 등 이런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관리 기법을 통해서 이제 근로시간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표를 보면서 그
각각의 어떤 이제 근로자 구분별로 이제 근로 시간을 이제 어떻게 그 계산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분은 이제 남자 여자 근로자, 이제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 임신 중 근로자, 연소 근로자, 유해 위험 작업자, 이제 뭐 고기압 근로자, 뭐 이렇게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일단 뭐 남자 여자 근로자부터 보면 이제 기준 시간은 이제 거의 동일을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준 시간 이외에 연장해서 이제 그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이제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에 12시간까지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이 없는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야간 근로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또 이제 18세 미만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에 근로를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오 상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하오는 정오부터 밤 12시 사이, 그러니까 이제 오후 10시부터 상오는 이제 자정부터 난 12시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침 6시,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는 근로를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어떤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지금 근로기준법 제70조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여자 본인 동의라고 써 있는 부분이 그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는 기준 근로 시간은 이제 동일하게 8시간 또 40시간 이렇게 돼 있고요. 연장 가능 시간은 이제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고 1일 2시간, 일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까지 이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 이제 여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 그 인가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 중 근로자고요. 기준 근로 시간은 이제 동일하게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임신 근로자의 경우는 이제 연장 가능 시간이 이제 불가하고요. 야간 휴일은 이제 명시적 청구라고 되어 있고 노동부 장관 인가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소 근로자가 되겠는데요. 연소 근로자 같은 경우는 1일 7시간, 그다음에 일주에 35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연장 가는 시간은 이제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고 1일 1시간, 일주에 5시간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이 또한 이제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가 필요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연소 근로자라 함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작업 이제 근로자의 같은 경우는 1일 6시간, 그 다음에 일주에 34시간의 시간이 이제 기준 근로 시간이 되겠고요. 연장 근로는 불가하고요. 야간 휴일 근로는 이제 본인 동의 하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장 근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장 근로는 근로기준법의 이제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성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1일 8시간, 일주에 40시간이 이제 기준 근로 시간인데 요거를 초과하는 근로 시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소년 근로자 같은 경우는 1일 7시간, 일주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가 연장 근로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외에 그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2항에 의한 이제 연장 근로와 또 53조 제3항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장 근로가 이제 모두 연장 근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연장 근로에 따라서는 이제 사용자가 그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죠.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이 또한
그 근로기준법 56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휴게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게 시간은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에게 그 건강이나 어떤 이제 뭐 휴식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제 필요한 시간을 어떻게 제공을 해주는 건데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이제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휴게 시간은 이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에 말씀드린 이제 근로시간 이제 4시간에 30분, 이제 8시간에 이제 뭐 1시간, 이거는 이제 뭐 최소한의 시간을 얘기한 거고요. 이제 사용자가 그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는 거는 이제 무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근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간 근로는 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이제 야간 근로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3교대, 이제 뭐 통상의 근로 연장, 또 업무 성격상 이제 뭐 야간에만 하는 근로를 이제 야간 근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단 근로 시간이 일부만이라도 야간 근로 시간에 포함되면 그 해당 시간의 근로는 이제 야간 근로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야간 근로에 대한 이제 임금 지급은 이제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포괄 산정 임금 계산이 인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가 중복될 경우는 가산 수당을 중복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포괄 산정 임금 제도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거 잠깐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근로 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 계산 방법, 이런 것을 포괄 산정 임금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간 근로의 이제 제한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앞에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여자와 18세 미만 이제 소년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하오, 그러니까 그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는 근로를 못 시키고 또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이제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제 근로기준법 70조에 나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휴일,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일 휴가는 법정 휴가와 약정 휴가, 또 유급 휴가, 무급 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법정 휴가, 약정 휴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겠고요. 약정 휴일은 공휴일, 회사 창립일 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법정 휴가로는 연차 유급 휴가와 생리 휴가, 산전, 산후, 유급 보호 휴가가 있고요. 또 육아 휴직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정 휴가로는 하계 휴가, 경조 휴가 등이 있겠고요. 일단 법정 휴일 휴가의 특징으로는 의무적으로 부여하되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는 것은 이제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정 휴일이나 휴가의 특징은 부여 여부, 부여 조건, 부여 일수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임금 지급 여부도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을 통해서 노사가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인데요. 임금이 지급이 되면 유급휴가, 임금이 지급이 안 되면 무급휴가가 되겠죠. 이거는 일단 이제 법정 휴가는 다 이제 유급휴가가 될 거고요. 이제 약정 어떤 이제 휴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하자, 무급으로 하자라고 정해지는 것에 따라 이제 유급과 무급이 구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일이란 이제 근로계약 또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규정한 날을 휴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이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휴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휴일은 일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에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거는 그 근로 어떤 형태나 근로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제 부여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주일에 소정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이제 제외가 되는 거고요. 15시간 이상일 때만 주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여 요건은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일주간의 소정 근로 일수를 이제 개근한 자에게 이제 부여한다라고 하는 게 부여 요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휴일 이제 1회 어떤 이제 휴일이라 함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다른 이제 교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대 작업이 끝나고 그 0시부터 그 오후 12시까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면 그것은 이제 휴일을 부여한 거로 이제 그렇게 간주를 하고요. 또 이제 주휴일은 반드시 뭐 이제 일요일일 필요는 없는데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이제 특정일을 정해서 부여하면 그 특정일에 이제 그 특정일이 이제 주휴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휴일은 보통 이제 일주일 기간 안에 이제 가는 게 이제 바람직한데 이제 만약에 그 일주일 간격 안에 아니고 어떤 특정한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눠서 단위 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그거는 이제 주일 부여하는 이제 그런 법 위반으로 이제 보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일주일을 7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7일 안에 이렇게 7일 단위로 이제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초과해도 그렇게 운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휴일 근로와 임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휴일 근로라 함은 이제 휴일에 나와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야유회, 교육 뭐 이런 거라 하더라도 이제 사용자의 어떤 지휘, 통제, 이제 명령 아래서 이루어진 어떤 구속 시간이라고 하면 이런 모든 것은 휴일 근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휴일 관련된 임금으로는 유급 휴일 수당이 있겠고요. 이건 이제 주휴 수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유급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제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일 근로 임금이 있습니다. 휴일 근로 임금은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되는 이제 근로의 대가가 휴일 근로 임금이고요.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은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일날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 임금도 받고 휴일 근로 가산 수당도 이렇게 추가로 받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급임금과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 유급 휴일 수당으로 이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을 하고요. 또 휴일 근로 임금으로 휴일 근로 시간 수에 해당하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또한 휴일 근로 가산 수당으로 휴일 근로 시간 수에 해당하는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은 8시간, 1일은 4시간으로 이제 주당 기준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1일 4시간 근무하도록 정해진 날이 근로자의 날 또는 이제 기업의 유급 휴일일 경우라도 유급 휴일 수당은 이제 평일에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분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날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